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갈피를 잡기 힘든 장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흔들리다가 이내 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권인 3,00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고 개인 홀로 매도했는데요. 코스닥은 이틀 만에 다시 1,0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0.8%가량 하락하면서 993선에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펄어비스를 비롯한 게임주들과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8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테마별 쏠림 현상과 함께 물가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면서 시장이 잔뜩 웅크린 모습인데요. 앞으로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저희 3부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1부에 이어서 이렇게 3부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뭐 헝다 그룹의 파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차트를 일단 보시면요. 코스피가 그 3,05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3,050에서 3,100포인트 사이에 이 저항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한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21선 부근에서의 좀 저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올라올 때 뭐 좀 저항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2,900에서 올라온 거에 뭐 눌림 정도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950포인트 정도가 2,975포인트 정도가 중간 가격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그래서 그 아래로 한 차례 눌림이 나왔다가 올릴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저항권에서 하락으로 지금 좀 반전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반등이 굉장히 강했던 만큼 한 이틀 동안 지금 눌림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비슷한 흐름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900까지 다시 밀려서 뭐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적당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추세의 저항까지는 반등 한번 줄 것 같다. 만약 거기 올라오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등폭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좀 급격한 하락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는 일단 안 깨져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두시고 추세대 저항 자리 돌파 이후에 다시 보유한 현금을 뭐 공격적으로 좀 가는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900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서 좀 현금 확보를 통해서 리스크를 미리미리 좀 대비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자 이렇게 또 챙겨주셨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함께 위원님과 이야기,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스트소프트요. 네, 네네. 14,500원에 30%요. 이스트소프트 14,500원에 30% 비중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안팎인 것 같은데요. 한 달 안팎 정도로 보유를 그게 하셨고, 네. 전에 그거를 사서 수익을 보고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는 가겠지. 그러고서는 탁 잡았는데 그 다음 주에 장이 무너지면서 쫙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그렇죠. 또 요새 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예. 변동성이 짙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시청자님 이 TV 볼륨 소리가 굉장히 좀 크게 예, 들려서 예.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아유,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예. 볼륨만 줄여주시고요. 바로 상담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아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보니까 얘도 굉장히 끼가 있어가지고 네. 잘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른 이거 게임주라고 네, 알고 게임도 있는데 예 맞죠? 게임도 있고 알툴즈라고 해서 이제 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예. 알약이라든지 이제 V3 백신처럼 예. 모바일에도 이 백신으로 작용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도 하나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있던 게임인데 지금은 게임 쪽으로 어느 정도 주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게임주들은 잘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까지 보고 그냥 가져가야 될지. 그러니까 일단 게임주들이 잘 가는 거하고 사실 예. 이스트 소프트는 게임주로 편입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뭐 어떤 신작을 갖다가 이제 출시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지 이스트 소프트도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자회사 메타버스 테마로는 뭐 엮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메타버스로 나중에 엮이면서 시세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딱히 지금 뭐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뭔가 지금 불거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섹터를 보신다면 뭐 이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은 보시면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추세 저점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요번에 시장이 반등 돌리면서 같이 잘 나와줬거든요. 예. 다만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저항 라인을 그어보면 요 저항을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할랑 말랑 이제 이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선생님 14,500원이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수익은 못 볼 것 같은 것이 생각하시나요? 일단 15,000원 위로 올라와야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와야지. 지금 보면 예. 7월 중순부터 시장 안 좋으면서부터 딱 내리막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오르막길이긴 한데 요거를 일단 벗겨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는 15,000원 돌파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잡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당장은 뭐 이 종목이 뭐 올라갈 거다, 뭐 못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10월 달에 거래량 크게 한번 들어왔다가 예. 요 앞에 이제 매물대 소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1차적으로 선생님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 있잖아요. 예. 그 가격대 부분을 좀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기업 내용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테마를 싣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클라우드 협업이라든지 클라우드 쪽으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면.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대략 뭐 지금 작년에 한 60억 조금 안 되게 나왔고 올해는 뭐 한 80억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기업은 아닌데 반기까지 한 49억 했으니까 뭐 3분기, 4분기 하면 못해도 한 7, 80억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사실 뭐 기업 실적 대비해서 뭐 이렇게 따지기에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뭐 계속 하락으로 내려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그리고 기업 밸류 측면에서도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알툴에 들어있는 뭐 알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약이라든지 이런 알집이 뭐예요? 그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제 압축을 할 때 쓰는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아마 사용을 안 해보셨으면 좀 이해는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국민적으로 대부분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뭐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기간 조정은 좀 거칠 수 있겠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생각 들고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가능성 지금은 보입니다. 그런데 15,000원대를 돌파해 준다고 하면 16,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되고 있으니까 뭐 이스트 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합쳐져 가지고 주가 거래량이 한번 좀 터져주는 그런 형태 나온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18,000원까지는 무리인가요? 18,000원도 뭐 재료만 제대로 붙어준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지금은 저는 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16,000원 1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 올라올 거니까 그 정도 만약에 올라왔을 때쯤 해갖고 전화로 한번 문의를 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 여부 보고 뭐 좀 더 보유하실지 아니면 15,000원대에서 30% 비중이시니까 뭐 비중을 조금 줄여서 나머지는 뭐 16,000원이나 18,000원까지 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15,000원대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그렇죠.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지금 보면 여기 급락 나올 때 거래량이 한 90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뭐 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정도, 그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성투 투자하세요. 들었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현재 메타버스 이슈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고민되실 때 다시 한번 더 상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소프트센.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예, 2,350원에 30%요. 네, 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예. 보니까 소프트센이 오늘 종가를 2,355원에 마무리를 하면서 딱 약수익권에 들어섰거든요. 예, 네. 오늘 매수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 소프트센 제가 알기로는 이 원격 진료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해서 매수했어요. 예,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를 보시고 또 실적을 같이 보고 매수를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나 하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을 내다보실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 왜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딱 이 종목이 그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선택을 받았을까요? 예, 차트도 괜찮고 외국인들이 요 며칠 동안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반기까지 한 60억 좀 넘게 한 것 같던데 맞죠? 예. 그러면 일단은 뭐 기타 법인 매수도 괜찮고 외국인들은 사실 저거는 이제 까만 머리 외국인이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쨌든 뭐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 이거 손절가 목표가 얼마로 잡으시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조금 차트를 보니까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뭐 지수를 봤을 때 지수랑 비교해 가지고 지수는 21선 위에 못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20선 위에 올라왔다는 건 지수보다 좀 더 강한 섹터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 앞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무슨 이슈나 재료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쪽인데 뭐 재료를 제가 뭐 요 종목 딱히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뭐 원격 진료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들, 주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뭐 급등 이후에 뭔가 어떤 눌림이라든지 그런 반등의 흐름이 없이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밀린 거기 때문에 요 지금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흐름 깨지 않는다 하면 저는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무너진다거나 그렇다면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막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예. 요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대략 한 2,600원 조금 안 되게 2,500, 한 7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열려 있거든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정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여기서 대단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한 그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아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만약에 좀 21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 20선이 이렇게 돌려지거든요.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위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중심 가격 한 2,600원 정도, 그 정도 반등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차례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있잖아요. 예. 예, 그 가격대 위에서 한번 팔고 밑에 내려오면 거기서 비중을 다시 30% 채우든지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 정도는 될까요? 손절가요? 손절가. 사실은 지금 추세를 보고 만약에 가시는 거다 하면 실적도 이제 보셨고 하니까 그런 걸 보고 한다고 하시면 지금 시가총액 800억짜리거든요. 그러면 1,000억은 최소 넘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 업사이드 20% 넘는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조금 길게 이 종목을 추세적인 매매로 하겠다 하시면 뭐 손절 추세대 하단 2,000원 잡고 가는 거고요. 그러면 10% 넘는 손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뭐 사신 지 오늘 사셨으니까
손실 크게 안 보고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기를 노리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손절가 한 2,150원 정도 그 정도 잡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뭐 8% 차이니까 2,25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손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우선 반등을 주게 된다면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등락을 이용하면서 계속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인스코비요. 네, 인스코비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680원에 20%요. 5,6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네. 20%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인스코비가 왜냐면 그 서울경제 TV를 잘 네. 보는 편인데 예. 그때 거기에 계시는 분 분명히 그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스코비 회사에 가셔서 그 주인분, 지주분인지 원 사장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나왔고 네네.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0,000원 정도도 갈 거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인스코비를 좀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그때 매수를 했는데 네. 아니 갑자기 뭐 떨어지더니 계속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렇죠. 문제가 있는지 네.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좀 전문가님한테 좀 듣고 싶어요. 아우, 알겠습니다. 지금 인스코비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 이주연 위원님께 바로 회사에 문제가 여쭤볼게요.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게 아마 앞에 이제 계시던 그 전문위원님이 이제 기업 탐방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그러고 봤어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위에서 사셨어요? 다른 분들은 저기 한 3,000원대 막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셨던데. 선생님은 평단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 늦게 들어가셨다, 그죠? 올라가는 거 계속 보고 계시다가. 예. 올라가는 거 보니까 10,000원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샀더니 고점에서 샀는지. 근데 이제 뭐 그냥 오래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왜 그런지. 일단 이유는 이렇게 이제 빠진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전환사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이 전환사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잘 모르죠. 저는 그 회사에서 뭐 빚진 거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채인데 예. 사채라는 건 이제 빚을 진 거잖아요, 그죠? 알지요. 근데 예. 이제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부터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데 네. 나중에 이거를 뭐 만기 때 돈으로 받고 싶으면 돈에다가 이자를 쳐서 주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돈을 안 주고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전환 받았던 그 전환가액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내다 판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게 하나가 이제 있었고요. 그 물량이 이제 한 2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풀리니까 이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요때 이제 급락 쫙 나온 날 보면,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한국 BNC라든지,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 한동안 굉장히 괜찮게 올랐었잖아요. 한국 파마도 그렇고.
네.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일단 딱 9월 말이었거든요. 9월 말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에서 상승하던 섹터가 이제 교체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밀려버린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이제 길게 보셔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네. 일단 이야기 드리면 뭐 인스코비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피톡스라고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게 이제 제가 뉴스를 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좀 주가가 괜찮게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도 뭐 진행을 하고 있고 자회사 지금 상장된 게 셀루메든가 뭐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회사의 뭐 어떤 그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고 있거나 치료제 쪽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임상이 이제 거의 완료되는 시점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인스코비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죠.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좀 풍부해요. 그러니까 예, 제약 바이오 그래서- 섹터니까 그죠? 근데 네, 제약 네, 바이오 네. 섹터인데 만약에 네. 이 종목이 코스닥 기업이었다.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네, 이 네. 기업은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요. 그렇다는 예. 말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일단 뭐 대주주가 횡령 배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적으로는 저도 사실 뭐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8,000원 정도나 한 7,500원 정도가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줄기세포 관련된 뭐 그런 임상 관련된 결과치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뭐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든지 신약을 갖다가 이제 뭐 진행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탁 붙어준다고 하면 주가는 뭐 굉장히 크게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 그래서 그 조금 더 살까요, 그럼? 좀 더 사신다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더 살까도 싶어요. 좀 더 사세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왜냐면 회사 지금 말씀대로 그제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니까 네네네. 그냥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가 뭐가 그 뭐죠 신라젠 그런 거 그냥 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걸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회사가 좀 비전이 있고 좀 뭔가 희망이 있으면 너무 최하로 빠진 것 같아요. 3,400 오늘 150원이던데 조금 살까 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작년에 선생님 작년에는 1,800원까지도 갔던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놓고 더 사더라도 한 10% 정도 비중은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음봉이 나오고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뭐 10% 산다면 하루에 1%씩 종가쯤에 많이 빠졌다 오늘. 그러면 조금씩 주워 담아 놓는 정도. 그 정도만 해가지고 좀 길게 보시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네, 위원님께서 또 인스코비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궁금증 해소가 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ICT요. 포스코 ICT 종목이시고요.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8,600원에 네, 비중은요? 10%.
10% 가지고 계시고요. 네. 8,600원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개월가 돼요. 아, 5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한 네. 5개월쯤 돼가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매수가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용기 내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 뭐 친환경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위해서도 주력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들리고 있는데 왜 주식은 오르지 않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거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이, 그것이 앞으로 포스코 지분이 60%인가 되고, 그 포스코에서 전부 다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뭐더라? 무인 사람 없이 하는 거. 네네, 키오스크 뭐 이런 거요? 예. 그리고, 저 용어를 잊어버린 나이가 먹어갖고. 네, 스마트 팩토리. 예, 스마트 팩토리, 예. 예. 아, 근데 이게 뭐 좀 좋은 그런 이슈들은 좀 많이 붙어 있긴 한데요. 네. 사실 뭐 올해 실적은 진짜 뭐 정말 안 좋았거든요. 반기까지는 예. 실적이 정말 안 좋았고 지금 추정치를 보면 네. 추정치도 딱히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뭔가 내년부터 6개월 뒤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네. 너무 좀 고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대주주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네. 뭐 실적도 뭐 올해 잠깐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진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좋아질 거다라고 뭐 그렇게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반영돼 갖고 주가에 많이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요 10,000원대 이하짜리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긴 뭐 관점에서는 이게 좀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 뭐 8,500원, 8,600원에 매수하셨으면 사실 손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뭐 선생님이 그러라고만 해야 할랍니다. 전문가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제 생각에는요. 네. 여기서는 뭐 시장 반등 나오면 같이 좀 올라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대단하게 시세가 나와서 뭐 고점을 돌파하고 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지금 자리에서. 근데 30% 더 올라가면 1조 3천억이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50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나왔던 게. 네. 그러면 시총 진짜 넉넉하게 많이 줘서도 한 7천억, 8천억 한 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내리막길을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뭐 선생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6,230원을 잡아드릴게요. 6,200원 잡아드릴게요, 선생님. 네. 6,2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 가격대 이탈 안 하면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요게 뭐 올 연말 뭐 내년쯤에 해가지고 영업이익이면 한 560억 나온다라는 추정치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뭐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이 더 많이 붙어주고 네.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주가는 뭐 기업의 실적을 추종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결과는 뭐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선생님 매수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9,000원 정도 많이 와도. 네. 아시겠죠? 금년 안에는 힘들겠죠? 네, 요번 금년 안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좀 만약에 엄청 좋은 이슈가 붙어준다. 예를 들어서 뭐
뭐 정말 좋은 이슈가 붙어준다. 그러니까 네. 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였나 뭐 이렇게 니켈 광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붙었었잖아요. 네. 뭐 정말 그런 게 붙어주지 않는다 하면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손절가만 뭐 지키신다 생각을 하시면 네네. 지금 손실 구간이 좀 크시긴 한데 네. 10% 비중이시니까요. 네. 뭐 여기 이탈한다 26%, 27% 정도 손절하면 전체 계좌에서는 뭐 한 3% 손절되는 거거든요. 네. 뭐 금액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깨지면 아이고 내가 또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해야죠?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 얼마 그때는 정도 가면 추세 흐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8,000원? 추세 반등이다. 일단은 8,200원 위로는 무조건 올라온 상태에서 그걸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추세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7,400원 위로 주가가 안착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사실 이게 뭔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쭉 해서 신고가 넘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네.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여러 유상증자는 안 되겠죠? 안 하겠죠? 지금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실적이 올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재무제표에서 보면 지금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좀 확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는 뭐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지금 말입니다. 네.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포스코 ICT 주식 담당한테 전화도 좀 해봤어요. 예, 예. 물론 자기들은 좋다 그러겠죠. 유상증자 계획은 금년안에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손해 본 것이 그것이 영업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뭐 설치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니라고 실적이 좀 적자로 나온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아, 예, 그랬어요? 예, 뭐,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 2분기, 3분기는 어쩌냐면 2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3분기 실적은 조금 나아질 거다. 예, 적자는 적자인데 좀 나아진다 2분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추정치 자체가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보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서는 약 50원씩 배당 옛날 줬던 거 네. 회복이 되고 물론 이제 자기도 해서 좋다 그러지요. 그렇죠. 예, 그래도 막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래갖고 수주가 포스코에 다 잡혀 있다 그러던데 내년까지. 어쨌든 뭐 내년쯤 되면 실적이 돌아올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안 좋으면 기업 실적이 좋든가 말든가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걸 다 선생님이 빠지죠.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5,0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왔다. 예. 그때까지 선생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뭐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대신 이제 우선 이 6,200원 깨지면 일단 던져놓고 사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네. 응? 제 생각에는 그냥 던지고 네. 차라리 뭐 저 밑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실제 말을 막 무정하게 못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정리해놓고 보면 좋겠다 그런 의사에 가까운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6,200원 이? 가격까지는 안 올라오더라도 6,200원? 요번에 이 하락폭의 중심 정도 생각하면요. 예. 한 7,5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예. 뭐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무슨 말이야. 이 종가상 이야기 한 거죠, 선생님 말씀은. 예. 종가상이. 예. 아이고, 자세히 해줘서 고맙고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예. 네, 성투자하세요. 예, 고마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자제하고요. 위원님께서 잡아드린 손절가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73만 원에 50%예요.
네, 73만 원의 비중이 꽤 크시네요. 50%나 네. 보유하고 계시고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이제 한 열흘도 안 돼요. 아, 열흘도 안 되시고요. 근데 한 번에 좀 많이 담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네, 50% 담으셨고 2차 전지 배터리 대장주인데 사실 오늘 이쪽 섹터가 좀 하락폭이 깊었었거든요. 다른 네.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양호하게 마무리를 해준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저희 위원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요번 물려 계시다가 그래도 반등이 요번에 나온 거예요? 네. 최근에 사신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어저께? 지금 한 일주일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안 되신다. 분할 매수하셨나 보다, 그죠? 네, 좀 분할 매수했었죠. 뭐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시장보다 강한 반등이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성장성이 뭐 크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네. 네, 일단 뭐 그런 성장성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장기적인 관점은 사실 저도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박스권으로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요번에 이제 하락이 나온 거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네. 보시면 지금 82만 8천 원 한번 갔다가 네. 이 구간에서 65만 4천 원까지 밀렸잖아요. 네. 어저께 딱 그 74만 원짜리가 요 두 가격의 중심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장기적으로 좀 낮게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처방을 내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 SDI가 69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네. 손절을 하시는 방향이나 비중을 갖다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얼마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에요. 보면 한 네. 5% 정도 손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네. 그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네. 주가가 다시 한번 뭐 60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좀 저점 구간으로 한 번 더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가서 그 비중을 갖다 다시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장기적인 관점 글쎄요 좀 많이 밀렸을 때 좀 더 많이 싸졌을 때 사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이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움직일 건데 요 구간 지지해 준다면 반등 흐름 나와주고 다시 한번 74만 원대 뭐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워낙 지금 요번에 한꺼번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상승하기보다는 다른 섹터들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뭐 선생님 선택이니까 저는 이제 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68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60만 원대를 이탈하면 저는 좀 이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거든요. 60만 원 깨지면은요? 예, 거기 깨지면 아마 45만 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손절가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뭐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선생님 비중이 워낙 50% 크시니까 지금은 거의 손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만약에 반등이 나와갖고 선생님 매수가 오면 비중을 좀 줄여 놓으세요. 사실 지금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기회는 더 싸게 한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한 20% 정도만 가져가시고 또 나머지 나머지 또 다른 종목들 분산 투자를 좀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 조금씩은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 보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위원님, 벌써 또 내일이면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네. 네. 정말 한 주가 좀 길었던 것 같은.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월요일 한 2주 연속으로 쉬다가 네. 5일 연속으로 일하니까. 약간 끝없는 평일의 연속인 그렇죠. 느낌이긴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또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내일장 오늘 사실 미국장에 좀 달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헝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파산할 경우에 헝다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부동산 관련 종목들 줄도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큰 이슈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올라오면 보유하신 종목들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두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시고요. 조정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차트 설명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 지금 뭐 2,900포인트를 다시 이탈하는 흐름은 지금 당장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에 따른 눌림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한 1,100포인트까지는 그렇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추세대 저항 라인을 돌파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계속 밀리는 그림이 나오고 글로벌 증시도 만약 추세 전환을 못 해내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좀 하락 트렌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반등에 초점을 좀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아침에 만약에 시장이 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다 하면 저점 매수 기회로 좀 노리셨다가 단기 반등 차익 실현하고 또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좀 보다 짧게 봐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네. 좀 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맞아요.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순쯤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연준이 밝히기도 했었죠. 저는 테이퍼링 하면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요? 네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한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되어버리면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시장은 반색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좀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상담을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께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서울경제TV에서 이 개국 13주년을 기념해서 언택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